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7번째 강의 가격 책정 시 고려 요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기업의 이익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프라이스는 기업의 이익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믹스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프라이스는 우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죠. 특히 최적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정하는 일, 이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점차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과의 가격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오프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해서 보다 많은 상품들의 가격을 앉은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격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 가격 결정에는 여러 학문적 기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그리고 마케팅과 같은 학문적 기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이 중에서도 경제학에 기반한 최적 가격 결정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요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함수인 거죠. 즉, 여기서 보다시피 가격이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은 가격이 되고 Y축 같은 경우에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수요량이 되겠죠. 자, X의 변화가, 즉 가격이 점점 비싸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Law of Demand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은 수요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자, 오른쪽과 같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P스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최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목적 함수는 profit, 즉 기업의 이익에 대한 함수겠죠. 기업의 이익은 P-CX 곱하기 Q 마이너스 F, 즉 픽스 코스트를 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Q, 즉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P의 함수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수요 함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할 것이다 라는 가정인 거죠.
이때 여기서 나와 있죠. P는 유닛 프라이스, 즉 단위 가격이고요. C는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 즉 유닛, 그러니까 단위 변동비라고 볼 수 있겠죠. Q는 디맨드, 수요량이고요. F는 픽스드 코스트, 즉 고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익을, 즉 프로핏을 극대화할 수 있는 P를 구하는 것. 앞서 그래프에서 P 스타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요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요 함수가 가격에 대한 선형 관계에 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수요 함수가 어떤 알파라는 y 절편을 가지고 이 베타라는 p에 대한 기울기를 가진 선형 함수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질 못해서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t 파이가 있으면 얘가 앞서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P-C에 Q인데 Q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죠? 알파 플러스 베타 P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베타 P 그리고 마이너스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무슨 함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가 바로 앞선 페이지에서 보았었던 이 프로핏과 P, 즉 가격과의 함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핏이 Y, 즉 좌변에 있고요. 이 P와 관련된 것들로 우변이 채워져 있는 형태인 거죠. 즉 이 함수의 형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형함수로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P의 제곱꼴로 해서 2차항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저 가격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P스타점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P스타가 형성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떤 걸 했었나요, 여러분? 미분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이 profit P의 함수를, profit의 함수를 profit 파이를 파이 프라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프로핏에 대한 미분을 하고 나면, 자, 요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파이를 P로 편미분을 하고 나면 요런 형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P 더하기 P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지점, 바로 이게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2분의 C 마이너스 2베타분의 알파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요 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요때 이 P가 결국에는 우리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P스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P스타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여기 C가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죠? 저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라 그랬죠. 변동비라고 했죠. 단위 변동비와 여기 알파와 베타라는 미지수 값을 알면은 우리가 이 P스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디 있죠? 여기 Q와 P의 함수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품에 대한 수요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변동비를 알고 있다면 이들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적 가격을 도출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 다뤘던 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하고 Q, 즉 프라이스와 이 수요량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두 가지 점을 찾아냈다라는 거야. 두 가지 점을 찾아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쭉 이어서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점을 찾아내게 되면 우리가 선형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60달러일 때는 100개 정도 팔렸고, 자, 40달러로 가격을 제시했더니 이게 200개 정도 팔리더라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수요 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수요 함수에서의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베타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베타 값은 60에서 40으로 변화했고 100에서 200으로 변화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0분의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5를 베타에다가 넣은 다음에 Q하고 P를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살펴보면은 알파는 400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점을 통해서 한 가격일 때 몇 개가 팔렸는지, 또 다른 가격일 때 몇 개가 팔렸는지를 가지고 Q가 이 P의 함수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알파가 400이고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적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변동비라는 조건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앞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분의 C 마이너스 2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구했는데 C를 구해야 된다. C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변동비라는 거는 기업을 운영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회계장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15불 정도의 변동비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5 백인데 2에 마이너스 5고 알파가 400이었죠. 그쵸? 그러면 7.5에다가 더하기 4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저 가격 P스타는 47.5불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수요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 함수를 알 수 있다면, 기존에 한번 판매한 경험으로 우리의 수요 함수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profit, 즉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 가격을 다음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